너 아직 아다구나? 영화의 주인공 자유와 수인은 학업에는 그다지 관심 없는 대학생입니다. 이 둘은 맨날 이성과 놀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수인은 이날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총각 딱지 좀 떼줄래요? 근데 이를 어쩌지? 전혀 화가 안 나는데.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나 이성에게 집착하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우리들 문제 그거 섹스 문제였을 뿐일까? 학창 시절에 자유와 수인, 이 둘은 고3 때에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에게 당돌하게 고백하는 여학생이 있었으니 자유! 수업 끝나고 나 자전거 좀 태워줘. 그녀의 이름은 하라. 하라가 자전거를 태워달라는 말에 이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뭐하는 거야? 손 안 줘? 너 키스할 줄 몰라? 너 아직 아다구나? 그래! 나 생하다다! 어쩔래? 물론 자유는 하라의 태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녀를 밤새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교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인은 정혜라는 선생님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되죠. 오늘이 24일이니까 24번 어때? 수인아. 하지만 수인은 어렸을 적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관객을 목격한 뒤 긴장을 하면 곧잘 기절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수인의 집에 새들게 됩니다. 나 오늘부터 수인이네 집에 새 들었어. 학교 선생님이라고 아버님께서 특별히 봐주셨거든. 이에 수인은 너무나 기뻐했죠. 한편 여전히 하라는 자유를 유혹했습니다. 시장판에서 산 건 맨날 이래. 그리고 결국 이 둘은 일을 내게 됩니다. 엄마가 일하는 사이 이들은 진한 사랑을 나누려 하죠. 하지만 지랄병 떠네? 아이, 이 무미들을 원래 손에 쥐겨 죽구만. 그러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눈 후 갑자기 태도가 변해버린 자유. 먼저 갈게. 한편 수인은 집에 돌아가던 길에 선생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손책은 감소 그리고 이렇게나 감정에 눈먼 수인을 침착하게 대하는 정혜. 다음날 갑자기 변해버린 자유의 모습에 하라는 분노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동맥 끊었다는 거 사실이냐? 달순이가 그러던데. 그건 죽겠다고 손목 끄고 안 가나. 심지어 하라는 손목을 긋는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너한테 또 넋두리하든? 이혼당한 게 무슨 벼슬인 줄 안다니까. 죄다 쓰레기야. 김자유 너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뭔데? 네가 내 기분을 알기도 해? 그리고 끝내 하라는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학창시절의 자유와 수인에겐 이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 사랑이 개입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늘 아무 이성과 감정 없는 육체적 관계만 맺었고 이로 인해 손병까지 걸려 항생제를 맞기 위해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죠. 성병 주사니까요. 항생제를 많이 맞고 나야 여자를 또 만날 수 있겠죠? 축하해요. 이제 다 나았는데 술 한잔 사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남옥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자유는 감정의 교감보단 육체적 교감이 우선이었습니다. 나 아직 처음이거든. 한편 수인은 첫사랑인 선생님을 못 잊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였죠. 그런데 하나둘씩 떠나는 자유와 수인의 친구들. 도망간다. 군대로 도망간다고. 이들에겐 친구가 전부였기에 하나둘씩 친구가 떠날수록 심적으로 더 불안해했습니다. 틀리면 나도 앉았다라 군발이나 될까? 죽고 싶냐? 한편 여전히 교사 생활 중인 정혜.
그리고 한결같이 그녀에게 편지를 붙이는 수인. 하지만 수인의 마음은 한결같이 못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 수인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총각 딱지 좀 떼줄래요? 수인아. 근데 이를 어쩌지? 전혀 화가 안 나는데. 홧김에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남자는 내가 선택해. 난 남자한테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아. 수인은 첫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 선생님이 생각났고 이는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수인아! 수인아! 그 여자 생각이 났어. 지독한 짝사랑에 힘들어하는 수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립습니다. 그리고 자유에게 끊임없이 대시하는 남옥. 남옥은 자유의 과거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린 기집애 하나도 그 빨대에 빨려서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상처도 없지 않겠어? 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지 않을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이런 남옥의 태도 때문에 자유는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섹스 복잡해. 한편 수인과 관계했던 선배는 술에 취한 채 다짜고짜 그를 덮쳤습니다. 이러지 마요 제발. 이번 일 이후 수인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던 자유가 찾아간 사람은 남옥뿐이었습니다. 수인이가 사라졌어. 과연 수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자유는 남옥과의 새로운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에 인용된 서정주 시인의 내리는 눈발 속에는 이라는 시는 계속해 흔들리는 청춘에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은 여전히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자유는 학창시절 처음으로 만난 여자 하라의 자살로, 그리고 수인은 어린 시절 친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또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슬픔으로 마음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읊으며 괜찮다를 되뇌이지만 여전히 어딘가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뿐 오히려 괜찮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위로라기보다 마법 주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수인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더없이 중요한 존재였으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마법처럼 그간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홀로 남겨질 때면 여전히 무척이나 흔들리는 청년이었던 자유와 수인. 이 둘은 늘 고민과 싸우고 이겨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걱정과 고민은 결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여전히 청춘이기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괜찮다. 물론 듣기엔 좋지만 이보다 더 헛헛하고 외로운 말은 없는 듯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단지 그 순간만의 감정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어이기에 굉장히 중독적이고도 마법 주문 같은 말이기도 하죠. 영화 속 선생님 정혜가 괜찮다는 희망 섞인 말 대신 수인에겐 확실한 선을 긋고 자유와 수인 모두에게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제시했다면 과연 이들은 계속해 이 상처 속에서 허우적 거릴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는 알 수 없지만 이 둘에겐 괜찮다는 말보단 다른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청춘이었습니다.